에이, 이게 무슨 맛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며느리가 제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그 찌개가 식탁 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침 6시 경기도 시골 마을.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78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을 보고 아침상을 차리는 것.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을 골랐습니다.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 그리고 3년 묵은 된장. 제가 직접 담근 것입니다. 물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무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정확히 0.5cm 두께로 5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배운 그대로 된장을 풀었습니다. 물에 바로 풀지 않고 작은 그릇에 따로 개어서 그래야 덩어리지지 않고 부드럽게 풀립니다. 멸치 육수는 어제 저녁에 미리 우려뒀습니다.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기 직전에 멸치를 건져내야 깔끔한 맛이 납니다. 두부는 손으로 으깹니다. 칼로 자르면 단면이 매끄러워서 양념이 배지 않습니다. 손으로 으깨야 울퉁불퉁한 표면에 국물 맛이 스며듭니다. 이 정도면 맛있겠지. 아침 7시 30분 식탁.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3가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 아들 민수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먼저 먹어.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어머니 된장찌개는 최고예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며느리 지은이가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운동복 차림에 요가 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차렸어, 어서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먹었는데. 어제는 김치찌개였는데. 똑같잖아요. 찌개. 맨날 찌개만. 그녀는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너무 짜고 된장 냄새도 너무 강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해줄까? 아침은 그냥 샐러드 먹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제 일에 신경 끄세요. 지은이는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는데 당신이나 먹어요. 저는 칼로리 관리해야 한다고요. 지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오전 10시 며느리의 부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조명까지 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비켜주세요. 촬영해야 해요. 촬영? 네. 제 요리 블로그요. SNS 팔로워 10만 명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트러플 크림 파스타라고 했습니다. 비싼 트러플 오일을 듬뿍 부었습니다. 생크림도 한 팩을 다 넣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불 조절이 안 되고 있어. 크림이 분리되겠는데. 어머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불편하게. 아니야, 그냥. 혹시 배우고 싶으세요? 이런 세련된 요리? 지은이가 비웃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퓨전 요리가 대세예요. 된장찌개 같은 건 구식이고요. 그래.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설명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은 트러플 크림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완전 럭셔리하죠? 핸드폰으로 댓글을 확인하며 좋아하는 모습. 저게 요리인가? 제가 50년간 배우고 익힌 요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후 2시 혼자 있는 방.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옷가지들 사이에 보자기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칼, 나무 손잡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5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매일 쥐던 그 칼. 손잡이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그립구나. 50년 전 1975년 회상. 26살. 청와대 주방에 처음 들어가던 날. 강순자, 오늘부터 내가 부주방장이다. 국가 귀빈 만찬을 책임져야 해. 주방장님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임무는 미국 대통령 만찬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메뉴는 궁중요리 신선로. 강순자, 이 요리 하나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평가된다. 실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닉슨 대통령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 이 음식은 예술입니다. 당신의 손은 마술사의 손이군요. 그때의 자부심. 그때의 떨림.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리사야. 현재 오후 2시 방. 눈을 떴습니다.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주방장에서 시골 할머니로. 세계 정상들에게 요리를 하던 손으로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어머니, 설거지 안 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할게. 저는 칼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칼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오겠지. 저녁 6시 부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대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은이가 또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역시나. 또 국이에요? 어머니는 국이랑 찌개밖에 못 만드세요? 그럼 뭐 해줄까? 아, 됐어요. 제가 주문할게요. 샐러드. 민수가 미안한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0년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이 집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혼자 있는 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제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응, 나 다음 달에 전국 요리대회 나갈 거야.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상금 5천만 원이래. 그리고 TV 프로그램 진행 기회도 준대. 당연히 우승할 거지. 내가 누군데? 팔로워 10만인 요리 블로거인걸? 저는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요리 대회라.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늙었어. 그런 곳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칼을 다시 보자기에 싸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에 어렴풋이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78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강순자,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복도에서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일 서류 제출할게. 대회에서 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칼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요리 대회. 그곳의 심사위원으로. 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며느리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시당하던 시골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조금만 기다려라, 지은아. 곧 알게 될 거야. 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숙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쪽에 꺼내기 쉬운 곳에 두었습니다. 곧 다시 쓸 날이 올 테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잠재웠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음 챕터 예고. 며느리 박지은이 요리대회 출전을 선언한다. 하지만 퓨전 요리만 해온 그녀는 전통 한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과연 강순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머니, 전통 한식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 것은, 그것도 요리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요리를 인정해주는 건가? 3일 후 오후 4시 거실. 지은이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전국 한식 요리 대회 나가요. 저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요리 대회? 네. 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승하면 TV 요리 프로그램 진행 기회까지 준대요. 지은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15회 전국 한식 요리 대회. 주제 전통 궁중 요리와 현대의 만남.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통 궁중 요리. 언제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딱 4주 남았어요. 4주면 준비 시간이 빠듯한데. 그래서 지금부터 미친 듯이 준비해야죠.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팔로워들한테 알려야겠다. 다들 응원해 줄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전통 한식이라며? 당신 주로 퓨전 요리하잖아.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렇긴 한데 궁중 요리는 해본 적 있어? 아니. 근데 배우면 되지.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가 전통 요리 잘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좀 하지. 그럼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 당연하지. 얼마든지 가르쳐 줄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에.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부엌.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가르치는 날. 재료를 시장에서 신중히 골라왔습니다. 궁중 요리의 기본인 구절판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9가지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당근, 오이, 표고버섯, 계란, 지단, 미나리. 각각을 같은 크기로 채 썰어야 합니다. 칼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50년의 경력이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이걸 지은이에게 보여주면 놀라겠지?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작해요. 응, 앉아. 오늘은 구절판을 가르쳐 줄게. 구절판이요? 궁중 요리의 기본이야. 9가지 재료를 예쁘게 담는 거지. 저는 재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칼질부터 배워야 해. 모든 재료를 같은 두께로 채 썰어야 해. 저는 당근을 들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사삭사삭. 정확한 리듬으로 당근이 채로 썰렸습니다. 모두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손목의 각도가 중요해.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헐, 진짜 똑같이 썰리네요. 자, 이제 내가 해봐. 당근과 칼을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는 법부터 틀렸습니다. 아니야,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야 다치지 않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줬습니다. 지은이가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 리듬이 없었습니다. 두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천천히 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요즘은 슬라이서 쓰면 되잖아요. 기계로는 이 맛이 안 나. 맛이 달라요? 그럼
손으로 썬 것과 기계로 자른 건 식감이 달라. 단면이 다르거든. 에이, 그게 그거죠. 지은이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요리는 디테일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계속할게요. 지은이는 대충 당근을 썰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전 10시 여전히 부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료 손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칼질이 너무 느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 이게 기본이야. 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지은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아, 팔로워들이 응원 댓글 달았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요리에 집중해야지. 잠깐만요. 답장 달아야 해요. 5분,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아, 죄송해요. 그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요리가 뭔지 모르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후. 점심을 먹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이제 불 조절을 배워보자. 계란 지단을 붙일 건데. 아, 그건 저 할 줄 아는데요. 지은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지은이가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셌습니다. 불을 좀 줄여야. 괜찮아요. 빨리 익으면 좋잖아요. 계란물을 부었습니다. 지지직. 너무 빨리 익어서 한쪽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불을 줄이라고 했잖아. 아, 이거 버려야겠다. 아깝게. 음식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야. 에이, 이런 거 대회에 못 쓰는데 뭐. 지은이는 타버린 계란 지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식을 저렇게 쉽게 버리다니. 오후 5시 지친 두 사람. 하루 종일 가르쳤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전통 요리는 원래 이런 거야. 그래도 좀 현대화 시켜야죠. 시대가 변했는데. 지은아, 전통에는 이유가 있어. 수백 년간 이어진 방법이.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궁중요리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봐요. 여기 유튜브에 더 쉬운 방법 나와요.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젊은 요리사가 간편한 궁중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궁중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료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습니다. 저건 궁중 요리가 아니야. 에이, 똑같은데요? 아니야. 전혀 다른 거야.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요.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요리 안 배우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네. 시대에 맞춰야죠. 지은이는 핸드폰만 보며 레시피를 프린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혼자 있는 부엌. 지은이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낮에 썰어둔 재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썬 것과 지은이가 썬 것이 한눈에 구분되었습니다. 제 것은 균일하고 깔끔했습니다. 지은이 것은 들쭉날쭉하고 어설펐습니다. 이걸로 대회를 나간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밤 9시 2층에서 들리는 목소리. 지은이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근데 너무 옛날 방식이야. 맞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딨어? 나는 인터넷 레시피 따라 할 거야. 그게 더 세련돼 보여. 어머니? 그냥 재료 손질이나 시킬 거야. 심부름용으로. 하하, 맞아. 주방 보조지 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부름용, 주방 보조. 제가 50년간 쌓은 경력이 청와대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요리를 하던 손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심부름용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아야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밤 11시 혼자 있는 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칼을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내가 정말 늙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방식이 정말 틀린 걸까? 하지만 손에 쥔 칼이 답을 줬습니다. 칼의 무게, 균형감, 손에 딱 맞는 그립.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전통은 틀린 게 아니라 잊힌 거야.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 지은이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연습할게요. 그래? 뭐 도와줄까? 아니요. 그냥 재료 좀 손질해 주시면 돼요. 재료 손질. 역시 심부름용이구나. 뭐 손질해 줄까? 여기 리스트 있어요. 이거 다 썰어주세요. 긴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양파, 당근, 파프리카, 버섯. 이걸 언제까지? 오후까지요. 제가 저녁에 촬영할 거거든요. SNS용으로. 저는 리스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숨을 참았습니다. 알았어. 부엌 구석에 앉아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메인 조리대에서 화려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퓨전 궁중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지은이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퓨전 궁중 요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재료만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진짜 요리가 뭔지, 정성이 뭔지. 칼날이 도마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렸습니다. 사삭사삭사삭. 50년간 갈고 닦은 칼질. 그 소리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촬영을 마치고 저를 봤습니다. 다 썰었어요? 응. 오, 역시 빠르네요. 고마워요. 간단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부름 잘했다는 의미. 제가 썬 재료를 보았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프로의 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반드시. 다음 챕터 예고. 마을의 젊은 요리사 한미래가 나타난다. 우연히 장보러 나온 강순자를 만나고 할머니의 재료 선택에서 궁중요리 전문가임을 직감한다. 며느리가 무시한 그 지식을 한미래는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한다. 강순자는 진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할머니, 이 재료 조합이면 궁중요리 신선로 만드시는 거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른 재료를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저 요리학교에서 궁중요리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재료 비율 아는 분은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오전 9시 시골 시장.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신선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궁중요리. 며느리는 인터넷 레시피만 보고 연습한다고 했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미나리를 골랐습니다. 줄기가 너무 굵지 않고 잎이 싱싱한 것. 표고버섯도 골랐습니다. 가시 활짝 피지 않은 육질이 두툼한 것. 은행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은행은 저쪽에 더 좋은 게 있어요.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더 좋아. 크기가 딱 맞아. 신선로에 들어갈 은행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입에 딱 들어가는 크기여야 합니다.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우둔살 200g만 주세요. 결대로 써주시고요. 할머니는 늘 까다로우시네. 결대로 써달라고. 고기는 결을 따라 썰어야 부드러워요. 정육점 주인이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조금 하지.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해산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여자가 전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복 싱싱한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전복이 싱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색이 조금 탁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젊은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전복 말고 저기 있는 걸로 골라봐. 색이 더 맑아. 정말요? 그녀가 제가 가리킨 전복을 봤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네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 봐서 알지. 혹시 요리하세요? 응, 좀 해. 저도 요리사예요. 한식당에서 일해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사람이야? 아니요, 이번에 저기 산골 한정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 장바구니를 흘끗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바구니에 미나리, 표고버섯, 은행, 우둔살, 전복. 응? 혹시 신선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재료 조합은 궁중요리 신선로예요. 저 요리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정확한 재료 비율을 아시는 분은 할머니가 처음이에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신선로에 뭘 넣는지도 몰라요. 근데 할머니는 정확히 필요한 것만 고르셨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그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 했어. 궁중요리요? 응.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이 며느리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집 근처 정자.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젊은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또 만났네. 할머니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 궁중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진심 어린 표정. 며느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미래예요. 미래. 좋은 이름이네. 할머니 성함은요? 강순자. 강순자 할머니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요리학교에서 궁중요리 배웠는데 실전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 이론만 배웠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못 봤어요. 미래의 표정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오늘 신선로 만들 건데. 네. 꼭 가겠습니다. 오후 1시 집 부엌.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부엌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할게. 네. 미래가 앞치마를 맸습니다. 신선로는 9가지 재료가 들어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야. 본연의 맛이요? 응. 너무 양념하면 안 돼. 재료 자체의 맛이 나야 해. 저는 미나리를 들었습니다. 이 미나리를 봐. 향이 강하지. 너무 많이 넣으면 다른 재료 맛을 잡아먹어. 그래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뤄야 해. 저는 미나리를 적당한 길이로 잘랐습니다. 이 길이로 자르면 입에 딱 맞아. 미래가 신기한 듯 봤습니다. 할머니 칼질이 정말 정확하세요. 50년 했으니까. 50년이요? 우와. 자, 이제 내가 해봐.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어봐. 저는 표고버섯 하나를 시범으로 썰었습니다. 갓과 대를 분리하고 갓은 꽃무늬로 칼집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보기도 좋고 국물도 잘 배. 미래가 칼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는 달랐습니다.
미래는 제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칼집이 균일해. 오후 3시 신선로 조리.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신선로의 핵심은 육수야. 맑고 깊은 맛이 나야 해. 어떻게 만들어요? 닭과 사골을 같이 써. 닭은 맑은 맛, 사골은 깊은 맛. 제가 미리 준비해둔 육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부터 끓인 거야. 하루 이상 끓여야 제맛이 나. 미래가 육수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깊은 맛이 시간이 만든 맛이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신선로에 재료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게 담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보기만 좋으면 안 돼. 먹기도 좋아야 해. 무슨 뜻이에요? 색깔 배치를 봐. 빨강, 초록, 하양, 갈색이 조화를 이뤄야 해. 그래야 보는 사람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숯불을 넣는 이유가 뭔지 알아? 따뜻하게 먹으려고요. 그것도 있지만 손님들 앞에서 끓이면서 먹는 거야. 요리 과정도 대접의 일부지. 아,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리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네요. 그렇지.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야. 오후 5시 완성. 신선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각 재료가 제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우와, 예술 작품 같아요. 미래가 감탄했습니다. 맛봐. 저는 국물을 떠서 그녀에게 줬습니다. 미래가 한 숟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궁중 요리네요. 맞아. 이게 진짜야. 학교에서 배운 거랑 완전히 달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거죠? 이게 진짜인데.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배우면 돼. 할머니, 제자로 받아주세요. 제발요. 미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요리를 무시했지만 이 아이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가 연신절을 했습니다. 저녁 7시 2층 며느리 방. 위층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궁중요리 10개 배웠어.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쉽더라. 그냥 재료 넣고 끓이면 되는 거잖아. 내일은 더 화려하게 플레이팅 연습할 거야. 금박도 뿌리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질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요리사일까? 밤 9시 미래와의 대화. 미래가 집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큰 곳에서 일했어. 큰 곳이요? 응. 아주 중요한 사람들한테 요리했지. 혹시 호텔이요? 아니. 그럼 어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와대. 미래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청와대 주방에서 일했어. 50년 전에. 청와대요? 진짜 청와대요? 응.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이었어. 세상에. 미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전설에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이렇게 대단하신데? 지금은 그냥 시골 할머니야.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님이요? 응. 그 아이는 내 요리를 무시해. 촌스럽다고. 미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모두가 알게 되겠지. 밤 11시 혼자 있는 부엌.
미래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신선로를 만들며 사용했던 도구들을 닦았습니다. 그 낡은 칼도 닦았습니다. 미래. 오늘 만난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자를 만난 기분이야. 며느리는 제 요리를 무시했지만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이게 요리사의 마음이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요리 대회가 3주 남았어. 그때쯤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배워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오렴. 더 많이 가르쳐 줄게. 2층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5분 만에 만드는 간편 궁중 요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분 만에 만드는 궁중 요리라니. 궁중 요리는 최소 하루, 어떤 건 일주일이 걸립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다음 챕터 예고. 대회 3주 전 심사위원 명단이 발표된다. 특별심사위원회 강순자 궁중요리 명인이라는 이름이 올라온다. 며느리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미래는 그 이름을 보고 경악한다. 그리고 강순자에게 전화가 온다. 30년 만에 재회하는 옛 제자 이상호 셰프로부터. 강순자,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네. 동명이인인가 봐. 며느리가 심사위원 명단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설마 이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강순자 선생님 맞으시죠? 저 이상호입니다. 3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대회 3주 전 오전 10시 거실. 며느리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심사위원 명단 나왔어요. 그래?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주심이 이상호 셰프래요. TV에 맨날 나오는 그 유명한 셰프. 지은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15회 전국 한식 요리 대회. 심사위원단. 주심 이상호 셰프, 미슐랭 3스타 한식당 오너 셰프. 저는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호. 그 아이가? 특별심사위원도 있대요. 지은이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특별심사위원 강순자 궁중요리명인 전 청와대 국가기빈 만찬 주방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순자. 우리 어머니 이름이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동명이인인가 봐. 근데 똑같네. 궁중요리명인이래요. 대단한가 봐. 청와대에서 일했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세요? 이 강순자 명인? 아니, 그럴 줄 알았어. 같은 이름이라고 아는 건 아니죠. 지은이는 다시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분 프로필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70년대부터 청와대 주방장.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미래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오늘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미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심사위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요? 심사위원 명단. 응, 봤어. 할머니. 이게 할머니 맞죠?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뭐예요? 아는 사이예요? 아, 네. 저 최근에 할머니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요리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과찬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시골 음식만 하시는데.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미래가 저를 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야, 위로 가자. 네, 할머니. 오전 10시 30분 2층 작은 방. 미래와 저만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 맞죠? 강순자 궁중요리 명인? 응. 그럼 할머니가 심사위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전화가 올 거야. 근데 며느리분이 출전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기회예요. 며느리분한테 할머니가 누군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가족이잖아. 며느리를 심사한다는 게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요. 미래가 분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라면 바로 가서 말할 거예요. 나 청와대 출신 명인이야 라고. 미래야, 그게 쉽지 않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시내 번호였습니다. 받아보세요. 미래가 재촉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순자 명의님 땡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국 한식 요리 대회 사무국입니다. 심사위원 제안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명희님, 이번 대회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희님?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나이도 많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명희님의 연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틀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하셔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분은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주셔야죠. 그래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전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강순자 선생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이상호요. 3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수습으로 일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호야? 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구나.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선생님을 찾았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상호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셰프가 됐다며?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 잘 됐구나. 선생님, 이번 대회 심사위원 제안 받으셨죠? 응, 아까 전화 왔더라. 제가 요청했어요. 꼭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상호야, 근데 나 이제 늙었어. 그런데 나가기가. 선생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도 선생님, 솔직히 요즘 젊은 요리사들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겉만 화려하고 기본이 없어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꼭 오세요, 선생님. 제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의 연습. 지은이가 부엌에서 대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회에서 선보일 퓨전 궁중 요리예요.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건 궁중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트러플 오일을 넣고 치즈를 뿌리고 금박까지 올렸습니다. 어때요? 화려하죠? 심사위원들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트러플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치즈가 한식의 맛을 덮어버렸습니다. 맛이 복잡하네. 그죠? 퓨전이니까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지은아, 이게 한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한식 재료 쓰잖아요.
한식은 재료만 문제가 아니야. 조화가 중요해. 에이, 어머니는 너무 전통만 고집하세요.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지은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요즘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걸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네. 특히 이상호 셰프는 퓨전 요리도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는 기본을 중시하는 아이야. 화려함에 속지 않아. 밤 10시 결정의 시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대회 사무국 번호와 이상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심사위원을 수락하면 며느리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녀의 요리가 잘못됐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며느리에게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전통 궁중 요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50년간 쌓은 내 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서랍에서 그 칼을 꺼냈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50년 전 이 칼로 세계 정상들에게 요리했어. 그때의 자부심이 아직 남아있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상호야. 네, 선생님. 내가 심사위원 할게. 전화기 너머로 이상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며느리가 이번 대회에 출전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분이요? 응.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그냥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해. 내 요리를 무시하고 있어. 선생님. 상호야, 나는 공정하게 심사할 거야. 며느리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당연합니다, 선생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겠지? 네. 선생님이 진짜 요리를 가르쳐 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대회 사무국에도 전화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락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님. 대회는 3주 후 일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밤 11시 창밖을 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3주 후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참가자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진짜 요리가 뭔지, 정성이 뭔지, 전통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칼을 쓰다듬었습니다. 3주 후 이 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되겠지. 2층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3주 후면 대회예요. 응원해주세요.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꼭 우승할 거예요. 제 화려한 퓨전 요리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함이 다가 아니야, 지은아.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요리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주. 딱 3주만 기다려. 다음 챕터 예고. 대회 당일이 다가온다. 박지은은 자신만만하게 화려한 요리를 준비하고 SNS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진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심사위원단이 소개되고 강순자가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오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저게 우리 시어머니? 방청객 여러분, 대한민국 궁중요리 명인 1호 청와대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을 역임하신 강순자 명희님을 모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똑바로 서서 참가자석에서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시어머니? 대회 당일 새벽 5시 집.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서는 날.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제 정체를 밝히는 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보관해둔 한복이 있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50년 전 청와대 행사 때 입던 것.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한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뒀으니까. 천천히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고 고름을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8세에 다시 이런 자리에 서다니. 거울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 평소의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강순자야. 궁중요리 명인 강순자. 오전 6시 며느리방. 며느리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대회 당일이에요.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화려한 퓨전 궁중요리로 우승할게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50년 전 청와대에서 신던 검은 구두. 이것도 잘 보관해뒀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그리고 그 옷은? 좀 볼 일이 있어서. 한복까지 입으시고?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칼이 들어있는 가방. 어머니, 오늘 지은이 대회 있는 날인데. 같이 응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응원은 할 거야. 내 방식으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엄마 믿어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대회장 입구.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5회 전국 한식 요리 대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방청객들, 기자들. 저는 별도 입구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용 입구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미래였습니다. 미래야 왔구나. 네. 할머니 응원하러 왔어요. 미래가 제 한복 차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 미래야. 화이팅 하세요. 며느리분한테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심사위원 대기실. 대기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50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어나. 여기 사람들 많아. 괜찮습니다. 제 은사님이시니까. 이상호가 일어나며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강순자 명의님. 제 평생의 스승님이십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이 낯설었습니다. 오전 10시 참가자 대기실. 다른 공간에서 박지은은 자신의 재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트러플 오일 치즈 금박. 완벽해. 이걸로 우승이야. 옆 참가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우와, 재료 되게 화려하네요. 당연하죠. 저 요리 블로거예요. SNS 팔로워 10만이에요. 근데 전통 한식 부문인데 트러플이랑 치즈를 써도 돼요? 퓨전이잖아요. 요즘 트렌드예요. 하긴. 심사위원들도 요즘 사람들이니까 좋아하겠죠. 지은이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맨날 전통만 고집하시던데.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시어머니 분도 요리하세요? 네, 뭐. 시골 음식이나 하시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거. 아, 그런 거요. 네.
전통은 중요하지만 변화도 필요하잖아요. 지은이는 핸드폰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응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개막식.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홀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 100명, 방청객 400명. 무대 위에 심사위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15회 전국 한식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사위원 김영애 교수님. 한 명씩 소개되며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심사위원 박철수 셰프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주심 이상우 셰프님. 큰 박수와 함께 이상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인이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특별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궁중요리 명인 1호.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청와대 국가귀빈 만찬 주방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닉슨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등 세계 정상들께 한식을 대접하신 전설의 요리사. 참가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자 명희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고개는 똑바로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충격의 순간. 참가자석에서 박지은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순자 명인이라는 이름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랑 똑같네. 신기하다. 그때 무대 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 뭔가 익숙한 뒷모습. 설마?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순자. 항상 부엌 구석에서 재료나 썰던 그 시골 할머니. 하지만 지금 단상에 선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입고 똑바로 서서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소개했습니다. 강순자 명희님은 대한민국 궁중요리의 산증인이십니다. 40년간 한식의 정수를 지켜오셨습니다. 단상 위에 강순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자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부엌에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 눈이 참가자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지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리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성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오전 11시 1차 예선 시작.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전통장 요리. 박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와대 출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지켜본 거야? 옆 참가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궁중요리가 아니야. 전통에는 이유가 있어. 음식은 정성이야. 모두 무시했던 말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질이 엉망이었습니다.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평소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 조절도 안 됐습니다. 너무 세게 해서 재료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재료를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심사 시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드디어 강순자가 박지은의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참가자와 심사위원. 강순자는 지은이의 요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색이 탁했습니다.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이 안 맞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된장이 덜 풀렸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순자가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성이 없어요. 정성? 네. 요리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참가자 강순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탈락. 하는 건가? 주변 참가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강순자 명인 며느리래. 진짜? 그런데 탈락시키네. 공정하긴 한가 봐. 정오 1차 결과 발표. 100명 중 50명이 탈락했습니다. 박지은의 이름이 탈락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심사위원석에서 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탈락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요리는 재능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화려함만 쫓으면 진짜 맛을 잃습니다. 그 말이 박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오후 1시 대기실. 박지은은 혼자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탈락했어요? 충격. 역시 실력이 안 됐나 봐요. 퓨전이 문제였나?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러운 음식, 옛날 방식, 시대에 뒤떨어진 것.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했어. 여러 번. 하지만 넌 듣지 않았잖아. 강순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말했으면 들었어? 아니요.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원한 건 내 권위가 아니라 진짜 요리였어야 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강순자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배워. 진짜 요리가 뭔지. 하지만 전 탈락했어요. 요리는 대회가 다가 아니야. 강순자가 가방에서 그 칼을 꺼냈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이 칼로 50년간 요리했어.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대회는 계속된다. 결선에 오른 한미래가 강순자에게 배운 정통 궁중 요리를 선보인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강순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오늘 제 며느리가 출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과연 강순자는 무슨 말을 할까? 시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우는 게 아니야. 배우는 거지. 제 손을 잡은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진짜 요리는 이제부터야. 오후 1시 30분 대기실에서의 대화. 박지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고개 들어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알아?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야. 실력은 있어. 내가 만든 요리 봤어.
칼질도 할 줄 알고 불 조절도 할 줄 알아. 그럼 왜? 마음이 없었어. 저는 가방에서 그 칼을 꺼냈습니다. 이 칼 봐. 50년 됐어. 네. 이 칼로 수천 명에게 요리했어. 대통령, 왕, 총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지은이가 칼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 요리가 뭔지 알아? 뭔데요? 똑같은 된장찌개, 똑같은 불고기야. 내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음식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 정성이야. 정성이요? 응. 재료를 고르는 마음, 칼질 하나하나의 정확함, 불 조절의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리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저는 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 요리에는 그게 없었어. SNS 팔로워만 생각했지 음식 먹을 사람은 생각 안 했어. 지은이가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잡이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배워. 지금부터. 네. 오후 2시 2차 예선 시작. 대회는 계속되었습니다. 1차를 통과한 50명이 2차 예선에 올랐습니다. 한미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제는 궁중요리 재해석. 참가자들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하게, 어떤 이는 전통적으로. 한미래는 조용히 자기 방식으로. 저는 심사위원석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미래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재료를 고르는 눈빛, 칼질의 리듬, 불 조절의 타이밍. 모두 제 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 제자야. 이상호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젊은 친구 누구예요? 실력이 상당한데요. 내가 가르친 아이야. 역시 선생님 손길이 느껴지더라니. 상호야, 넌 어떤 요리를 높이 평가할 거니? 당연히 기본이 탄탄한 거요. 화려함은 속일 수 있어도 기본은 못 속여요. 오후 3시 방청석의 며느리. 박지은은 탈락했지만 대회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대회를 지켜봤습니다. 옆자리에 한 노부부가 앉았습니다. 저기 강순자 명인 보이시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응, 보여. 70년대에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셨지. 그때 청와대 만찬 특집 방송 기억나? 우리 같이 봤잖아. 그럼 닉슨 대통령이 한식 먹고 감탄하던 거. 그게 다 강순자 명인 요리였어. 전설이야, 전설. 지은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집 부엌에서 내 심부름을 하고 계셨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탈락했대요. 근데 심사위원이 시어머니였다는데. 강순자 명인 며느리래. 완전 대박. 시어머니가 전설인 줄도 모르고 무시했다던데. 자업자득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전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다니 부러워요. 이제부터 진짜 배우시면 되죠. 지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아. 이제부터야. 오후 4시 2차 심사. 한미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궁중요리 신선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전통 그릇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했지만 재료 배치는 정통 그대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미래의 요리 앞에 섰습니다. 이상호가 먼저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해요. 육수가 맑으면서도 깊어요. 각 재료의 맛이 살아있고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레이팅도 세련되네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이게 진짜 재해석이죠.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시대에 맞게.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래의 신선로를 보았습니다. 3주 전 제 부엌에서 함께 만들었던 그것.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내가 50년간 지켜온 맛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합격입니다. 미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님.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미래야. 넌 진짜 요리사야. 오후 5시 2차 결과 발표. 50명 중 20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한미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지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구나. 나도 배울 수 있었는데. 결선 진출자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20명의 젊은 요리사들. 그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열정으로, 꿈으로. 이상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결선 진출자 여러분. 내일 결선에서는 자유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식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주차장에서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지은은 주차장에서 차에 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갔어? 네. 그냥. 뭐 하고 있어? 집에 가야지. 어머니,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청와대 출신이라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네.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 그냥 지금의 나로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요리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저는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SNS 팔로워 늘리고 TV 나가고. 요리가 아니라 내 자신만 생각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배워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래서 더 잘 배울 수 있어. 겸손해졌으니까.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된장찌개 같이 끓이자. 네. 제대로 가르쳐 줄게. 처음부터. 정말요?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밤 8시 집 부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응, 할 얘기가 많아. 지은이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청와대 출신 요리사셨대. 네. 무슨 소리야? 오늘 요리대회 심사위원이셨어.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저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요리하자.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 두부, 무, 애호박. 지은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지은이가 앞치마를 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먼저 된장을 봐. 이게 3년 묵은 거야. 3년이요? 응.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나. 저는 된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걸 물에 바로 풀지 마. 따로 개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지? 작은 차이가 큰 맛을 만들어. 이제 물을 써볼까? 저는 물을 꺼냈습니다. 칼질을 기억해? 전에 가르쳐 준 거. 네. 근데 그때는 제대로 안 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지은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목각도 조금만 더 내려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무가 균일하게 썰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맛이구나. 지은이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요리였네요. 그래, 이게 진짜야. 제가 그동안 만든 건 요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것도 요리야. 다만 이제 내가 더 깊이 배운 거지. 밤 10시 며느리방. 지은이는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전국 요리 대회에서 1차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화려함만 쫓고 진짜 요리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청와대 출신 궁중요리 명인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시어머니의 요리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SNS 팔로워 수가 아니라 음식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켜봐 주세요. 새로운 박지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어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응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요리사가 되는 길. 다음 챕터 예고. 결선 당일. 한미래가 마지막 요리를 선보인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강순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과연 강순자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결선 당일 오전 9시 대회장. 결선 날이 밝았습니다. 20명의 참가자가 최종 무대에 섰습니다. 한미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선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한식입니다. 재료, 방식, 플레이팅 모두 자유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요리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기억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요리로 보여주세요.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미래는 조용히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그것. 신선로. 하지만 조금 다르게. 오전 10시 조리 시작. 참가자들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퓨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통 그대로를 고집했습니다. 한미래는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선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는 전통 그대로. 미나리, 표고버섯, 은행, 전복, 소고기. 하지만 그릇은 현대적으로. 투명한 유리용기.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강순자에게 배운 그대로. 손목의 각도, 힘의 세기, 리듬. 제가 가르친 것들이 그녀의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육수를 부었습니다. 하루 동안 끓인 닭과 사골 육수. 맑고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향. 뭐지? 재료를 담았습니다. 색깔 배치가 완벽했습니다. 빨강, 초록, 하양, 갈색. 조화로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정오 심사 시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도 있었고 소박한 요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드디어 한미래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상우가 먼저 그녀의 신선로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맛. 30년 전 청와대에서 먹었던 그 맛입니다. 이상우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내 제자야. 역시 선생님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있네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미래의 신선로를 내려다봤습니다. 3주간 그녀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맛. 내가 50년간 지켜온 맛이야. 미래야, 넌 해냈어.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요리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미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요리는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주 전 저는 시골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고른 재료만 보고 제가 무엇을 만들려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요리가 뭔지.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 신선로는 그분께 배운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사랑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먹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가 심사위원석에 저를 봤습니다. 이 요리는 할머니께 바치는 감사입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미래야, 고맙구나. 오후 2시 결과 발표.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한밀의 참가자의 요리가 가장 완벽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상에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상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15회 전국 한식 요리 대회 대상 수상자는 긴장의 순간 한밀의 참가자 미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래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미래야. 할머니, 감사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오후 3시 시상식 연설.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심사위원인 제가 한 말씀 할 차례였습니다. 이상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강순자 명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방청석의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심사위원의 며느리가 탈락했다고. 어떤 분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제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요리를 촌스럽다고 했고 전통을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SNS 팔로워와 화려한 플레이팅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진짜 요리의 가치를 모르는 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요리가 뭔지, 정성이 뭔지, 전통이 왜 소중한지. 방청석의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요리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재료가 비싸다고 플레이팅이 예쁘다고 좋은 요리가 아니에요. 요리는 마음입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정성껏 재료를 고르고 정확하게 칼질하고 세심하게 불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맛과 방법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화려함만 쫓으면 진짜 맛을 잃습니다. 제 며느리는 탈락했지만 오늘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청석에 지은이를 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배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우승한 한미래 참가자.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요리사입니다. 3주 만에 제가 50년 쌓은 것을 흡수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배우고 싶어 했으니까요. 겸손했고 정성스러웠고 요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요리사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리를 대하는 마음. 저는 78세입니다. 늙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50년간 지켜온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요리사의 손끝에 있어야 합니다. 한미래 참가자 그리고 오늘 참가한 모든 젊은 요리사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통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고집스럽게 옛날 그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세요. 그게 진짜 계승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30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 무대 뒤. 시상식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지은아.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알았어. 일어나.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지은아, 고개 들어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네. 탈락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이제 진짜로 배울 준비가 됐잖아. 겸손해졌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게 요리사의 첫걸음이야. 어머니,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울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한미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미래야 이리 와. 저는 두 사람을 양쪽에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둘 다 내 제자야. 둘 다 배워. 서로에게서도 배우고. 미래는 겸손을 배웠고 지은이는 이제 배울 거야. 함께 가르쳐 줄게. 진짜 요리를.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수가 운전하고 저와 지은이가 뒤에 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근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청와대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과거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진짜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새벽 5시에 일어나. 네. 5시요? 응. 요리사는 새벽에 일어나야 해.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 골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은이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부엌에 두지 마. 네. SNS는 요리 다 끝나고 해. 알겠어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이제 진짜로 물려줄 수 있겠구나. 다음 챕터 예고. 3개월 후.
강순자와 두 제자는 함께 작은 한식 연구소를 연다. 박지은은 SNS 스타에서 진짜 요리사로 변모한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 청와대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감동의 완결.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한미래가 주방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홀로 나가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상호 셰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선생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들 왔구나. 3개월 후 오전 10시 강순자의 한식연구소. 서울 외곽 작은 2층 건물. 1층은 작은 식당, 2층은 요리교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순자의 전통 한식연구소. 대회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한미래 그리고 박지은. 지은아, 무 썰 때 칼 각도 좀 더 낮춰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박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앞치마. 핸드폰은 사물함에 넣어두고 오직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칼질도 정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육수 맛 좀 봐주세요. 저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좋아. 어제보다 깊이가 생겼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리 자체가 좋아서. 선생님, 손님 예약이 10팀 더 들어왔어요. 한미래가 예약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대회 우승 후로 계속 늘고 있어요. 미래야, 우리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아요. 하지만 전통 한식을 알리는 건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 오후 1시 점심 영업.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궁중 요리 정식 한 가지. 하지만 그 한 가지에 모든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강순자 명인 식당이에요. 대회 이후로 완전 핫플레이스래요. 근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네. 정성을 다한 한 가지가 여러 개보다 낫다는 철학이래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신선로, 구절판, 전유어, 각색전, 그리고 밥과 된장찌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것들. 부부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어머.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정말. 남편도 한 숟갈 먹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한식이구나.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손님들 표정 보셨어요? 응, 봤어. 저게 진짜 보람이에요. SNS 좋아요보다 훨씬 더. 이제 알았구나. 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오후 3시 특별한 손님. 영업이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호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제 눈이 커졌습니다. 상호야. 그리고 선생님 기억하세요?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자예요. 3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채소 담당했던. 영자야. 그래, 기억해.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생선 담당이었죠. 이순이에요. 궁중떡 만들었던. 최동수입니다. 육류 담당. 모두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다들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가 찾아줬어요. 선생님 소식 듣고 다들 모였죠. 선생님이 다시 주방에 서신다는데 안 올 수 없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후 4시 옛 동료들과의 시간. 2층 요리 교실에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만찬 때. 그때 선생님이 신선로 만드실 때 우리 다 긴장했잖아요. 맞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어. 그 칼솜씨는 정말 예술이었죠.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다들 과찬이야. 선생님, 그 칼 아직 가지고 계세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지. 저는 가방에서 그 칼을 꺼냈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우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반짝이네요. 매일 닦았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역시 선생님. 도구를 소중히 하는 정신은 그대로시네요. 이상우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상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궁중 요리를. 마지막이라니.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그게 아니라. 농담이야. 그래, 가르쳐 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다 함께 만들어 보자. 30년 전처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오후 5시 함께하는 요리. 주방에 8명이 모였습니다. 저 옛 동료 5명, 한미래, 박지은. 세 세대가 한 주방에. 오늘은 신선로를 만들 거야. 다 함께. 재료를 나눠 담당했습니다. 김영자는 채소, 박철수는 생선, 이순희는 전유어. 한미래와 박지은은 옆에서 배웠습니다. 와, 선배님들 손놀림 보세요. 미래가 감탄했습니다. 미래야, 이게 진짜 기술이야. 김영자가 미나리를 정확하게 썰며 말했습니다. 50년 쌓인 손맛이지. 박지은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배워야 해. 많이. 2시간 후. 완벽한 신선로가 완성되었습니다. 8명의 손이 만든 세 세대의 정성이 담긴. 우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상우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30년 전 그대로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시 가르쳐 주셔서. 나도 고맙지. 너희가 찾아와줘서.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7시 작별. 옛 동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우리 정기 모임 하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아. 그러자. 이상우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 식당에서 특강 해주실 수 있으세요? 특강? 네. 젊은 요리사들에게 진짜 한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해볼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가 떠나고 한미래와 박지은만 남았습니다. 셋이서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배님들 실력 보고 많이 배웠어요. 지은이도 동의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정말요? 그럼. 계속 배우고 노력하면. 밤 10시 혼자 있는 주방. 두 제자도 돌아가고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을 닦았습니다. 50년 전 이 칼로 세계 정상들에게 요리했습니다. 30년 전 이 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3개월 전 이 칼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칼로 옛 동료들, 새 제자들과 함께 요리했습니다. 이 칼의 여정도 참 길었어.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방 한쪽에 새 칼이 2자루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래의 칼, 박지은의 칼. 제가 선물한 것들. 너희가 이어가겠지. 이 전통을. 1년 후 봄 연구소 확장. 1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소는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배우려는 젊은 요리사들. 한미래는 이제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질의 기본은 제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지은은 SNS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오늘의 전통 한식, 된장찌개,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맛, 시어머니께 배운 50년의 비법,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이제 진짜 요리하시네요. 팔로우합니다. 지은이는 팔로워 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육수 어때요? 완벽해. 이제 너도 가르칠 수 있겠어. 정말요? 그럼 다음 달부터 초급반 맡아봐.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순간, 수업이 끝나고 저는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미래야, 지은아. 내 할머니, 내 어머니. 책상 위에 세 자루의 칼을 놓았습니다. 제 칼 그리고 두 사람의 칼. 봐. 세 자루가 나란히 있네. 네. 내 칼은 50년 됐어. 너희 칼은 1년 됐지. 하지만 50년 후에는 너희 칼도 이렇게 될 거야. 정성껏 닦고 매일 사용하고 사랑하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너희도 새 제자에게 이 말을 해주겠지.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이야 라고. 전통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라고. 미래와 지은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있어서. 마지막 장면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사삭, 사삭, 사삭. 세 사람의 칼이 만드는 하모니. 같은 리듬, 같은 정확함. 지은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그래? 네. 처음으로. 진짜 요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잘 됐네. 미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유명해지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진짜 의미야.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세 사람의 칼질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삭, 사삭, 사삭. 그 소리는 5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50년 후에도 있을 소리. 전통이 이어지는 소리. 저는 그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국가 귀빈 만찬 주방장 강순자. 고맙다. 50년간 함께 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렴. 칼날이 주방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강순자의 한식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강순자는 유명세를 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르쳤다.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박지은은 SNS 스타에서 진짜 요리사가 되었다. 그녀의 게시물은 이제 화려함 대신 진심을 담았다. 팔로워들도 변했다. 좋아요 수가 아니라 요리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 한미래는 전국 요리대회 심사위원이 되었다. 그녀가 심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정성이 보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순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5년 후 강순자는 83세가 되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여전히 칼을 닦았다. 여전히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의 칼 옆에는 이제 10자루의 칼이 더 걸려 있었다. 모두 그녀의 제자들 것. 전통은 이렇게 이어졌다. 칼날에서 칼날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